네, 이틀 뒤인 다음 달 2일 한중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정상외교에 본격적인 시동을 겁니다. 네, 숨가쁘게 전개될 하반기 정상외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펼쳐나갈 동북아 외교전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희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시작과 함께 동북아 외교전이 본격 점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2일 한중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미중 정상회담, 오는 10월엔 한미 정상회담이 이어집니다. 박 대통령으로선 중국 전승절 참석을 계기로 동북아 외교전에 첫 발을 내딛게 되는 셈입니다. 박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6번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정세와 북핵 문제, 경제 교류 등을 집중 협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중국이 되길 바라고 또 중국에서 있었던 우리 독립항쟁의 역사를 기리는 의미에서 열병식을 포함한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중국 측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나아가 한일 정상회담의 계기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일 삼각 공조를 강화하고 한미 정상회담과 에이펙 등 다자 정상회의 등에서 외교적 입지를 다진다는 보관입니다. 다만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 질서 재편에 한국이 가세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합니다. 미국 내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중국 경사론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은 향후 동북아 외교전의 시험대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윤석입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체제 최대 정치 이벤트가 될 항일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식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이번 행사 주제는 역사를 새기고 선열을 추모하며 평화를 소중히 여기고 미래를 연다인데요. 관전 포인트를 장동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6년 만에 다시 열리는 대대적인 열병식의 최대 관심사는 어떤 신무기가 등장하느냐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조명을 받게 될 무기는 역시 핵전략 미사일입니다. 특히 중국의 차세대 핵전략 미사일로 꼽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둥펑 31B와 차세대 ICBM 둥펑 41 공개 여부에 3개의 이목이 집중돼 있습니다. 둥펑 31B는 지난해 9월 첫 시험 발사에 성공한 다탄도 ICBM으로 사거리는 11,200km이고 둥펑 41은 핵탄두를 10발까지 탑재할 수 있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판 스텔스 전투기로 알려진 최신의 젠 20과 젠 31, 그리고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 탑재기인 젠 15가 등장할지도 주목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고의 국빈 대우를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 지도자 자격으로 참석하는 최룡해 노동당 비서에 대한 대우도 주시할 대목입니다. 열병식 당일天安문 성로위 어디에 자리 잡을지 미래 북중 관계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최근 사상 최고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중러 양국의 밀착 행보나 시진핑 체제에서 존재감이 희미해져가고 있는 장점인 전 국가주석 등 원로들의 불참 여부도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 이번 열병식의 핵심 키워드가 항일인 만큼 시 주석의 대일 메시지에 담길 대일 공세 수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장동우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중국의 항일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을 참관하기로 한 데에 대해 일본 산케이 신문은 국제사회의 기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이 수행해야 할 역할은 중국을 설득하는 것이라며 반 총장이 러시아의 종전 기념 행사에 이어 중국의 열병식까지 참석하는 것은 유엔에 대한 신뢰를 손상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아사히 신문은 반 총장의 열병식 참석을 사설에서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